공정한 사법 시스템을 만든다는 거요. 이게 참 간단해 보이지만 생각보다 훨씬 복잡한 문제더라고요. 하나를 고치려다가 오히려 더 큰 문제를 만들 수도 있거든요. 오늘 우리가 함께 살펴볼 이야기가 바로 그런 딜레마의 한가운데에 있는 한국의 사법 개혁 이야기입니다. 자, 바로 이 질문이 오늘 이야기의 핵심이라고 할 수 있겠네요. 그러니까 어떤 강력한 기관을 개혁하려고 할 때 의도치 않게 또 다른 문제를 만들지 않으려면 대체 어떻게 해야 할까요? 한국의 검찰 개혁 논쟁, 이게 그냥 한 나라의 문제 같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. 권력의 균형을 고민하는 사회라면 어디서든 한 번쯤은 마주하게 될 아주 보편적인 질문을 던지고 있는 거죠. 한국에서 벌어지고 있는 이 뜨거운 논쟁의 중심에는 바로 검찰이라는 단 하나의 기관이 있습니다. 꽤 오랫동안 한국 사회에서는 이런 비판이 있었어요.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하고 이건 너무 막강한 권한을 혼자 다 가지고 있는 거 아니냐 이런 거죠. 그래서 자연스럽게 검찰의 힘을 좀 빼야 한다 이런 목소리가 점점 커졌고 이게 바로 대대적인 개혁 논의의 시작점이 된 겁니다. 그래서 처음에는요, 개혁의 목표가 굉장히 단순 명쾌한 공식처럼 보였어요. 바로 검찰 권한을 줄이면 그게 곧 정의 실현이다 이거죠. 와, 정말 이 방정식 하나만 딱 풀면 모든 문제가 다 해결될 것만 같은 그런 분위기였달까요? 그래서 딱 나온 개혁안이 바로 이거예요. 수사하고 기소를 아예 완전히 분리해버리자는 거죠. 여기 비교된 걸 보시면 한눈에 들어오실 텐데요. 기존에는 검찰이 수사도 하고 기소도 다 했는데 이걸 바꿔서 앞으로 수사는 오로지 경찰이, 그리고 검찰은 기소할지 말지만 판단해라 이렇게요. 그러니까 검찰한테서 수사 권한을 아예 싹 떼어내버리는 정말 엄청난 변화였죠. 그런데 말이죠. 바로 이 지점에서 사람들이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합니다. 잠깐만, 그럼 수사를 혼자 다 하게 된 기관이 만약에 실수를 하면 그때는 어떡하지? 누가 그걸 바로잡아주지? 아주 간단해 보였던 이 해법이 어쩌면 생각지도 못한 부작용을 낳을 수도 있겠다는 그런 걱정이 고개를 들기 시작한 거죠. 그러니까 경찰한테 모든 수사 권한을 줘버리면 어떤 위험이 있을 수 있냐는 거예요. 예를 들어볼까요? 만약에 경찰 수사가 좀 부실했어요. 혹은 뭔가 한쪽으로 치우친 것 같아요. 그런데 이걸 딱 잡아줄 제동장치가 없다면 어떻게 될까요? 결국 그 피해는 누가 볼까요? 맞습니다. 고스란히 국민들 몫이 되는 거죠. 이건 정말 무시할 수 없는 아주 현실적인 걱정이었어요. 바로 이 말이 이 모든 논쟁의 핵심을 정말 정확하게 꿰뚫고 있다고 생각해요. 자, 들어보세요. 견제 없는 고난은 언제든 책임 없는 권력이 되기 쉽다. 아, 정말 그렇죠? 이건 뭐 검찰이냐 경찰이냐의 문제가 아니에요. 그 어떤 기관이라도 견제를 받지 않으면 위험해질 수 있다는 아주 기본적인 원칙을 말해주고 있는 겁니다. 그래서 논의의 방향이 여기서 한번 딱 꺾입니다. 전환점을 맞는 거죠. 단순히 한쪽 힘을 뺏어서 다른 쪽에 몰아주는 그런 제로섬 게임이 아니라 아예 새로운 판을 짜자는 거예요. 두 기관이 마치 톱니바퀴처럼 서로 맞물려서 견제도 하고 균형도 맞추는 훨씬 더 정교한 시스템을 만들어보자, 이런 대안이 나오게 된 겁니다. 이 새로운 제안의 가장 중심에 있는 개념이 바로 보안수사 요구권이라는 겁니다. 이름이 조금 어렵게 들릴 수도 있는데요. 여기 정의를 한번 보시죠. 이게 뭐냐면 검찰이 다시 옛날처럼 직접 수사를 하겠다는 게 절대 아니에요. 그게 아니라 경찰이 수사한 걸 보니까 이 부분은 좀 이상한데? 여긴 좀 부족한데? 하는 부분이 있을 때 이거 다시 한번 확인해 주세요라고 보완을 요구할 수 있는 권한, 바로 그겁니다. 이걸 아주 쉽게 이해하려면요, 안전망을 떠올리시면 돼요. 딱 맞는 비유거든요. 그러니까 수사 과정에서 혹시라도 생길 수 있는 실수나 놓친 부분들이 있잖아요. 그런 것들이 최종 판결까지 가기 전에 중간에서 한번 딱 걸러주고 바로 잡아주는 거죠. 말 그대로 우리 사법 시스템을 위한 아주 중요한 안전장치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. 자, 그럼 이 안전망이 실제로 어떻게 돌아가는지 한번 같이 따라가 볼까요? 우선 경찰이 열심히 수사를 해서 사건을 검찰로 넘깁니다. 자, 기소해주세요 하고요. 그럼 검사는 기소하기 전에 서류를 아주 꼼꼼하게 봅니다. 그런데 보다가 이 부분 증거가 좀 이상한데? 혹은 제일 중요한 걸 빠뜨렸네? 하는 결정적인 허점을 발견하는 거예요. 바로 그때 이 보안수사 요구권을 사용해서 이 문제 해결해서 다시 가져오세요 하고 경찰에게 돌려보내는 거죠. 일종의 감독 그리고 수정 절차가 하나 더 생기는 셈입니다. 결국 이 모든 복잡한 논의 끝에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게 딱 하나 있습니다. 그게 뭘까요?
이건 검찰이 이기냐, 경찰이 이기냐 하는 그런 힘겨루기나 자존심 싸움이 절대 아니라는 거예요. 가장 중요한 핵심은 이겁니다. 어떻게 해야 이 사법 시스템이 우리, 바로 국민을 위해서 조금이라도 더 공정하고 더 효과적으로 작동하게 만들 수 있을까? 바로 이 질문에 대한 답을 찾는 과정인 거죠. 그래서 이 말이 이 모든 걸 딱 요약해 주는 것 같아요. 중요한 것은 명칭이 아니라 설계다. 그러니까 기관 이름이 검찰이든 경찰이든 그 권한 이름이 뭐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죠. 진짜 중요한 건 그 권한이 함부로 사용되지 않도록 어떻게 시스템적으로 통제하고 책임을 지게 만들 것인가. 바로 그 시스템의 설계 자체가 핵심이라는 겁니다. 자, 오늘 저희가 준비한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. 하지만 이 마지막 질문은 비단 한국만의 이야기는 아닐 겁니다. 우리 모두에게 깊은 생각할 거리를 던져주죠. 권력과 책임 사이의 그 완벽한 균형점, 과연 어디 있을까요? 어쩌면 정답을 찾는 것보다 이렇게 끊임없이 질문하고 고민하는 것 자체가 더 정의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유일한 길일지도 모르겠습니다. 재미있게 보셨다면 구독, 좋아요, 알림 설정까지 꼭 눌러주세요.